성함. 박재항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광고회사의 전략부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브랜드, 마케팅, 광고 활동 등을 하는 걸 자문하고 그것들의 전략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광고란 브랜드라는 거는 이제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마케팅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광고는 설득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좋은 광고란 말이 필요 없는 광고, 카피가 작은 광고가 좋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울림이 있는. 가장 잘한 일은 대학교 때 전공을 역사학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SNS 업데이트 내용은 희곡을 해설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가장 최근에 올린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OK라는 단어입니다. OK.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러브 가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료입니다. 바로 콕콜라입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이 음료를 마신 분의 최초는 지금 현재 구순을 넘긴 1929년생인 광고계 대선배 신인섭 선생님으로부터였습니다. 평양 출신인 선생님이 한국전 때 월남을 해가지고 통역 장교로 근무하게 됩니다. 어느 장소에 갔더니 위스키가 있대요.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쓰더랍니다. 이 쓰하는 모습을 보고 미군 소령이 버번 콕을 마시겠냐? 라고 물어봐서 그래 하고 마셔봤더니 그게 그렇게 달짝지근하면서 맛있더랍니다. 아, 천사의 나라 미국은 술도 참 이렇게 달콤하구나 라고 했답니다. 쓴 위스키까지도 달콤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술 같은 음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콜라 맛있다. 나는 또 먹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콜라를 팔지 않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쿠바와 북한입니다. 미국이 가는 곳에 코카콜라가 있다, 코카콜라가 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꼭 미군들과 함께만 간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스포츠 행사, 월드컵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스포츠 행사가 코카콜라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그 관중들에게, 그 다음에 그게 중계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코카콜라의 존재를 알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스폰서 기금을 또 크게 내므로써 스포츠 대회와 함께 만들며 자신들의 마케팅 목적을 달성을 한 셈이죠. 가장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었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의 본사가 있고 처음 출발한 곳이고 코카콜라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함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올림픽을 할 때는 For the fans, 팬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달고 아주 큰 기념관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시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음료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다시피 했고 경쟁 음료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애틀란타에 갔는데요. 그때 봤던 여러 신문 기사 중에 아주 재미있는 웹툰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짐을 싸가지고 쫓겨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쫓겨난대? 하니까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불법 음료가 적발이 돼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불법 음료가 무엇이냐? 바로 펩시였습니다. 라이벌은. 코카콜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행사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대세감을 조성합니다. 대세감이란 게 우리가 책의 베스트셀러를 발표하면 꼭 봐야 되고 1000만 관객 영화다 하면은 꼭 또 영화관에 가서 봐야만 하듯이 꼭 마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게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대세감만 조성해서는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맛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코카콜라의 맛, 이 맛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886년에 애틀란타의 존 펜버튼이라는 약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 개발할 때는 레드 와인을 넣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약간 사람이 술에 취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금주법 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나면서 레드 와인 대신 코카인이라는 거를 넣어서 코카콜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약 성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카페인으로 코카인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럽 자체를 약국에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 시럽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한 잔 딱 마시고 가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는데 1888년 2년 후에 캔들러라는 사람한테 코카콜라의 영업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캔들러는 약국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식료품점에 가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찾아가도록 만드는 방법. 무료 시음권 같은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쫙 뿌립니다. 사람들이 코카콜라 하면서 막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무료로 제공할 필요 없이 알아서 약국이나 식료품점에서 원액을 자기네들한테 계속 공급을 해달라 하면서 코카콜라가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시럽 원액을 다른 사람들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자신들의 제조법을 비밀에 붙이면서 그거 자체를 또 다빈치 코드처럼 암호화해가지고 서로 전수받는 그런 전통을 만듭니다. 1919년에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이 캔들러한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2,500만 달러의 코카콜라를 사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드러프가 돈을 빌려가지고 2,500만 불을 충당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담보로서 코카콜라 제조법이 담긴 그 종이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미 코카콜라의 제조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제조법은 은행의 금고 속에 쭉 보관돼 있고 86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한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비한 맛, 비밀스러움, 코카콜라의 전형적인 마케팅 공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중국에서도 아주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코카콜라는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맨 처음으로 들어간 미국 기업입니다. 성공의 첫 열쇠라고 했던 게 코카콜라의 브랜드 네임을 중국식으로 코카콜라라고 바꾼 겁니다. 이거는 풀어보면은 입에 가하고 입에 좋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가하다. 곧 즐거움이 샘솟는다 라는 뜻으로 아주 잘 지은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코카콜라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빨간 풍선을 공짜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간 풍선이라는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시내마다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구나 하면서 가서 코카콜라를 마구 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 당국에서 코카콜라 금지령이란 걸 내립니다. 외국인에게만 판매하고 중국인에게는 한 병도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강력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금지령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금지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선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중국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미국에 대한 그리고 코카콜라에 대한 선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시장에 쫙 퍼지고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광고계의 아카데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칸느 국제광고제에서 중국의 광고물이 대상을 획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광고에서 얘기한 거는 바로 행복, 코카콜라를 갖고 행복을 주고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해피니스, 행복을 펼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인기를 끈 것이 돈을 넣지 않아도 코카콜라를 주는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맛이나 대세감을 만드는 마케팅, 그리고 현지에 적응하는 마케팅 방식들을 꿋꿋이 지켜갖고 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을 수용하고 창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광고로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소식들을 전달을 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게 만드는 저널리즘의 무대, 플랫폼을 기업이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코카콜라는 자신들의 미국이라는 자산, 현지와 함께 진행되는 글로벌화 마케팅을 꾸준히 갖고 가면서 장수 브랜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 두 번째가 될 정도의 그 위력을 지닌 브랜드의 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은 브랜드,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변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말라입니다.